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질문과도 관련되어 있고 북한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절대 독재는 절대 부패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북한은 과거에 존재했거나 현존하고 있는 공산 국가는 물론이고 지구촌을 통틀어서 어느 국가에도 견줄 수 없는 최악의 부패 공산 제국입니다. 국제 부패 지수 조사에서 북한은 아예 그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상식을 벗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부패에서 알 수도 없고 북한은 정상적인 기준으로는 판단이 안 나는 부패 공화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왜 이런 지구촌 최악의 부패 제국으로 전락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이것은 전적으로 김일성 족속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일성 족속은 3대를 내려오면서 권력을 세습하는 과정에 당과 국가, 군대 등 모든 국가 권력기관은 물론이고 지역 북한 주민 개개인의 목숨까지도 삶까지도 저들 족속의 소유물로 만들었습니다. 수령의 전사요, 수령의 운동으로 살아가는 존재요, 뭐 이런 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다 자기네 부속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령 족속의 야망에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낙인 짓고 북한을 김정일 조국이라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온 우주가 김일성 족속의 위대성을 칭송하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선전합니다. 전 세계 전체 인류가 김일성 족속을 아주 칭송하고 아주 널리 선전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 자기네 족속의 이런 그 작태 인류까지 지구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에서 김일성 족속은 3대를 내려오면서 지구촌의 그 어느 부호도 어느 국가 지도자도 어느 왕족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향락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규모나 그 수준의 면에서 볼 때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부패에서는. 단적인 실례로 김일성 족속은요, 이 지구촌에서 집무실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지도자입니다. 뭐 3대를 내려오면서 평양시는 물론 방방곡곡에 저들의 집무실을 세워놨습니다. 나라를 족골로 만들면서도 무슨 집무실이 그렇게 필요했는지 중앙당 삼충청사, 중앙당 85 집무실, 강동 집무실, 삼지연 포대 비상 집무실, 무슨 잠오산 집무실 공개된 것만 해도요 수십 개가 됩니다. 제일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은닉이 가능하고 이 공습에도 들키지 않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들은 몽땅 들어가서 저들이 집무실, 비상 집무실을 씌웠습니다. 집무실은 뭐 이것뿐이 아닙니다. 중앙당에 들어가면 중앙당 조직부총사, 선전부총사, 경공업부총사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매 부서들에도 중앙당 매 부서들에도 자기 집무실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일성 족속입니다. 어디 가도 편하게 있겠다는 거예요. 김일성 족속은 또한 지구촌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관저, 별장, 초대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족속은 북한의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는 모조리 별장, 관저, 초대소를 세워놓고 북한 주민 어느 누구도 들어가거나 지나다닐 수 없게끔 철통을 아예 봉쇄해놨습니다. 아예 비밀 통제 지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우리 봅시다. 평양시와 그 주변만 봐도 공개된 것만 해도 22개의 별장, 초대소, 뭐 관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안산 영빈관이요, 장수원 별장이요, 백화원 초대소 등 경북도에는 밝혀진 것만 해도 11개의 그 별장, 초대소, 관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묘양산 별장, 매봉 별장, 창성 별장 뭐 가득합니다. 이렇게 부르면 아마 북한 주민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남도에도 밝혀진 것만 해도 7개가 있습니다. 잠오산 별장, 용강 별장 등 다 이 들리는 말에 하면 김정일이 바로 이 잠오산 별장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한북도에도
밝혀진 것만 해도 9개의 별장과 초대소가 있습니다. 이건 수령족속의 소유입니다. 칠보산 별장, 주울, 온천, 온보 별장, 한남도도 역시 4개 여초 별장 등, 강원도에도 역시 4개, 금강산 별장, 백공호 별장 등, 황해 남북도에는 밝혀진 것만 해도 4개가 있습니다. 자강도와 양강도에도 밝혀진 것만 해도 4개, 삼지연 별장, 2호, 3호 별장, 강계 별장, 이렇게 다 종합해 놓고 보면 북한 땅에 세워놓고 소유하고 있는 김일성 족속의 관저, 집무실, 별장, 초대소는 공개된 것만 해도 도합 77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족속입니까? 북한의 모든 지경과 북한의 산천초목 하나에 이르기까지 몽땅 자기 것으로 만들고도 성취하지 않아서 이렇게 북한 전 지역에 77개 밝혀진 것만 에 달하는 별장, 관저, 집무실, 초대소를 세워놓고 향락생활을 즐기고 있는 종자가 바로 이 김일성 족속입니다. 김일성 족속은 관저, 별장, 집무실, 초대각들의 지하, 지상을 나눠서 초호화 수용장, 사격장, 대형 수족관, 언제든지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설비들 그진히 갖추고 이미 이 순간에 찾아다니면서 향락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온 나라 인민이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속에서도 중앙당 옥가를 통해 전역의 10대 미소녀들을 뽑아다가 배치하고 외국에서 요리사까지 불러들여서 사내 진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경비하는 그 경비도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합니다. 제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드나드는 강동 초대소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전병호 글 때문에. 경비 그 경호 수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초대소로 들어가는 그 문턱에 이렇게 포대를 놓고 중기관 총을 걸어놓고 그 도로를 향해서 다 철관모를 쓰고 중무장을 하고 경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난 여기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나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간부들이 노는 별장을 그 지경으로 경호를 하고 있으니 김일성 족속의 소유물은 더 말해 뭘 하겠습니까? 이들을 유지하는데도 어마어마한 국가 재산과 재원이 아마 투하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피땀 흘려서 벌어들이는 모든 외화, 모든 제보들이 여기에 경비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김일성 족속이 저체제를 수립하고 유지해오는 전 과정에 저들이 향락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피와 땀, 고열을 빼내면서 수립해놓은 부정부패의 탑입니다. 김일성 족속은 이것으로도 석차지 않아서 해마다 저들 생일 때면 온 나라의 민이 떨쳐나서서 뇌물을 마련해서 바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일용도에 진행되는 이 운동을 북한에서는 소위 충성의 선물, 충성의 당작을 마련하기 위한 대중적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전체 북한 주민은 어디에서 살고 있건 김일성 족속 생일이 다가오는 몇 달 전부터 해당 단위 당 조직의 지휘 밑에 사업계획서까지 세워놓고 선물 마련 소조까지 만들어 놓고 수령에게 올릴 징상품 마련에 수집에 들어갑니다. 별의별 징상품이 다 있습니다. 자강도, 양강도에서는 천연꿀, 곰, 쓸개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고요. 동해안 바닷가 지역에서는 성게알, 심지어 물개의 생식기까지도 마련해서 선물로 올려야 합니다. 수령이 쓸 것은 쓸 것대로 외국에 팔아서 외화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그것대로 수령의 향락과 수령의 비자금 외화를 벌어서 선물로 올리기 위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떨쳐놨습니다. 이건 어린이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소년단원들도 사로청원들도 몽땅 떨쳐놨습니다. 솔가루를 채집하고 송진을 채집하고 외화로 팔아서 당자금으로 선물로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미술가 집단은 수령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림을 정성껏 그려서 선물로 올리고 수혜가 집단은 또
수령이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수혜품을 선물로 올리기 위해서 끝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외국에 팔아서 충성의 당자금으로 올리기 위해서 자기 일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 평양 수혜연구소 같은 김일성 족속이 크게 지어준 국가의 기관으로 되어 있는 그 기관들의 유일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수령에게 선물을 올리거나 그것을 팔아서 수령에게 당자금을 올린다. 이것이 유일한 사업이고 유일한 그 기관들의 직능입니다. 우리 국방과학원에서는 과학자 집단이라고 해가지고요, 현대적인 어항, 물고기 노는 거 있죠. 현대적인 세장, 수령이 등산할 때 쓸 현대화된 지팡이, 수령이 회의할 때 이렇게 지시봉으로 쓸 수 있는 현대적인 지휘봉, 수령이 바라볼 때 거울과 마주설 때 젊어 보이게끔 이렇게 세탁할 수 있는 거울, 다 현대적이랍니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방과학원의 과학자들도 무기 개발을 재차치하고 그 김일성 족속 명절이 오기 전에는 몇 달 전부터 여기에 매진합니다. 우리 출판사의 경우는 수령이 심심할 때 보라고 세계의 무기 도감을 해마다 5번씩 만들어서 선물로 올립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3만 이상의 탈북자 중 이런 선물 노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여기에 한 번쯤은 다 참가했을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북한과 북한 주민의 존재 이유가 수령 족속의 향락 생활을 위한 데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우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수령에 의해, 수령의 요구대로, 수령을 위해서 형성된 북한의 기득권, 보고 배운 것이라는 것은 수령의 야망과 무한대한 욕심, 권력을 휘두르는 방법뿐, 그리고 수령이 향락을 즐기는 그 작태만 보고 배운 북한 기득권 역시 절대 권력의 피조물답게 부정부패에 물젖을 대로 물젖어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기득권은 수령의 것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각오하에 수령이 위임한 권력 범위 내에서 1인 지상 만인 지하의 부정부패를 마음껏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주민들의 생활 실태의 역행에서 이들은 못 저지르는 부정부패가 없습니다. 중앙으로부터 하부 말단에 이르기까지 간부 임명 해임권, 상벌권을 행사하는 노동당 일꾼들은 그 권한을 이용해서 수령 다음으로 제일 값진 뇌물을 받고 있는 단연 1위 부정부패 집단입니다. 이들은 뇌물에 좌우돼서 간부사업과 상벌관계 등의 영향을 행사하면서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은 살려주고, 자기들이 사업하는 데서 정직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끌어내리고, 이런 요술을 부리면서 뇌물을 받는 등 부정부패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당간부들이 제일 심려를 기울여서 간부 사업을 해주고 뇌물을 노리는 것이 해외에 파견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사업에 관여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요, 대사로 나가고 무슨 영사로 나가고 공사로 나가고 대사관 직원, 영사관 직원으로 나가는 경우나 그 다음에 어느 교류회에서 단기적으로 나가는 경우나 가리지 않고 외국에 나가는 모든 인사사업을 당 중앙의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데 거기에 해당한 뇌물이 굽이 다 있답니다. 뇌물값이. 너는 얼마 내라, 너는 얼마 내라, 이게 다 있답니다. 말하자면 이 간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당간부들은 아마 엄청난 외화를 부정축제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외화를 꾹꾹 숨겨놨다가 자기가 퇴직할 때 쓰거나 이미 순간에 밀려나게 될 때 생활에 보태려고 저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요, 당원도 웬만히 성분이 되면 외화를 받고 입당시켜준답니다. 옛날에 무슨 수령에 대한 충실성 촉도, 노동계급성 촉도, 당성 촉도, 실천력 촉도, 이 기준이 다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노동당 입당시키는 데 관여하는 당 조직의 간부들은 뇌물을 받고 당에 입당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저 이들은 수령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 이런 자세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주민사회에서는 이미 전부터 당일꾼들이 모든 부정부패의 탑에 있는 중앙당을 중자를 빼고 앙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앙당. 악당이라고 부르지 못해서 앙당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때 김정일에게까지 보고돼서 김정일이도 대노했지만 이것을 아주 이렇게 역전시켰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당신들을 앙당이라고 한다는데 당신들이 이제 더 겸손하게, 교묘하게, 곰소하게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지령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당일꾼은 이제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행정일꾼들은 또 그들대로 생산 실적 조작, 노동균을 위반한 상태를 눈 감아주고 행정일꾼 자기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살려주거나 또 감옥에 보내는데 일조합니다. 이런 것을 모두 해가지고 또 이런 공간에서 이러저러한 뇌물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생산 실적 미달. 북한은요, 경제가 그 바닥에서 헤매는데도요, 노동신문을 보든 어딜 보든 생산계획 100% 이런 숫자가 잘 올라옵니다. 자기네는 다 정상적으로 국가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 모여 있는데도 이 모든 것에서 작간질을 하는 것이 다 행정일꾼들이 합니다. 그래서 생산 실적을 만성적으로 미달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될 대상들도 살려놓고 이것으로 해서 또 뇌물을 받고 부정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부 말단까지 조밀하게 들어간 비밀경찰, 보위부입니다. 어쨌든 비밀경찰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그 뒤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이 공개 석상이 아닌 뒤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모든 언행을 캐치해가지고 이제 정치범으로 보내거나 잡아다서 취조하거나 이런 일들을 합니다. 체제 보위를 위해서. 이들은 또 사람들이 생명권을 쥐고 뇌물을 받고 부정축제하고 있습니다. 또 하부 말단에 이르기까지 공개경찰, 즉 보안소입니다. 여기로 말하면 경찰입니다. 자기 권한 내에서 법을 쳐들고 온갖 검열이니 통행증 제도니 이걸 끊임없이 작동시키면서 거기에 걸려든 그 주민들을 상대로 뇌물을 받아 챙기고 놔주거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자는 그 자기 권력 범위 내에서 최고로 부정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부패 현상은 북한 전역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책임진 단위의 소속 성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뇌물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국가 경제와 주민 생활이 나날이 내려갈수록 더 악착하게 치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권력권에 있는 모든 기득권이 수령족속의 행실을 본받아서 퇴임 전에 권력을 이용해서 평생 먹을 것을 벌어놔야 된다 하는 야심과 혹은 언제 수령 눈밖에 나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 전에 평생 먹을 것을 벌어놔야 한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전역에서 북한 주민들이 등껍질을 벗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 사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군 기득권의 부정부패는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이 국가 공급으로서 국정과격이 부과되지 않는 북한군에서 장교들은 군인들이 먹을 쌀을 빼내서 암시장에 유통시켜서 치부하고 군인들이 사용할 군복, 군화 등 군수 비품들을 빼내서 사회에 유통시켜서 또 치부하는 등 이 모든 것을 보면 북한은 도시건 농촌이든 관계없이 다니면서 고찰해 보면 민간인이 절대다수, 특히 남성들이 국영상점이나 장마당에서 공개적으로 팔지도 않고 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는 북한군 군복, 신발 같은 것들을 하나씩은 다 착복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어디서 났겠는가? 바로 북한군 내에서 흘러나와서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부정부패 행위들을 통틀어서 어느 날 북한 주민사회에서는 이런 유머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간부들, 당일꾼은 당당하게 떼먹는다. 행정일꾼, 행세하면서 떼먹는다. 보위원, 즉 비밀경찰, 보이지 않게 떼먹는다. 안전원, 즉 공개경찰이죠. 안전하게 떼먹는다. 이런 유머가 나돌고 있습니다.
또 북한군에도 이 비스듬한 유머가 돕니다. 군단장은 군데군데 떼먹는다. 사단장은 사이사이 떼먹는다. 연대장은 연대에서 떼먹는다. 중대장은 중간에서 떼먹는다. 서대장은 소소하게 떼먹는다. 북한의 그 기득권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유머가 북한 전역에 난무하고 있겠습니까? 이 모든 부정부패에 덧붙여서 북한 기득권의 도덕적 타락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아마도 북한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진다면 그것 기득권이 어느 한 놈도 지탄받지 않을 놈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단이든 간부라고 생긴 녀석들은 당 간부건 행정 간부건 비밀 경찰이건 공개 경찰이건 부하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 자가 거의 드뭅니다. 하긴 수령 족속이 처첩을 숫자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거느리고 살고 있는 나라니까 보고 배운 것이 뭐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건 뻔한 이치가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1980년대 말이에요. 황해남도 배천군에 일이 있어서 취재차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군의 당비서가 병가성이었는데요. 그곳 주민들이 자기네 군당 책임비서는 현대판 변학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 미친 녀석이 자기 군에서 곱다고 생겨먹은 여자들은 다 데려다가 건드렸다는 거예요. 또 하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령 족속 자체가 그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향락 생활을 수십 년째 50-60년간 해오고 있으니 북한의 기득권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김일성이 죽기 전까지 모든 간부가 따라 배워야 할 혁명가의 전형은 수령이라고 못 박아놨으니 수령이 견제해서 그거는 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마저 해봅니다. 지금 북한의 수령 족속이 키운 기득권은 먹이 사슬까지 형성하고 부정부패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당일군, 행정일군, 비밀경찰, 공개경찰이 서로 암암내 협력하고 뒤를 봐주면서 부정축제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이런 말이 많이 돕니다. 공개된 큰 도적놈은 버젓이 나돌아다녔는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적질을 한 생계형 도적질은 장마당에서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이게 바로 북한 기득권이 먹이사슬 실태를 보여주는 요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수령 족속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수령 족속이 양산한 기득권의 부정부패 때문에 경제는 더더욱 하강하고 장마당 위주의 주민생활도 서서히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령과 기득권 자체가 도둑놈들이니까 그물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서 각자가 능력껏 국가 재산을 훔쳐서 삶에 보태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90년대 초중반에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배급제가 딱 끊겨진 그 몇 년 동안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미 멎어버린 공장 기업소에서 구리, 돈 같은 것을 무작위로 훔쳐냈습니다. 붙어있는 건 뜯어내고 널려있는 건 걷어가고 창고에 있는 건 또 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중국의 밀수품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기에 받은 그 밀수품 대가는 중국에서도 가장 핫질인 밀가루, 무슨 쌀, 등급이 낮은 이런 걸 받아다가 생활에 버텼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족속은 국가 경제가 이제 다시 여건이 허락돼서 다시 돌 경우도 이런 온 공장 기업소들이 특히 북부지방의 공장 기업소들이 이런 도란 사건으로 아예 새로 짓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돌아갈 형편이 안 된다 이런 보고를 받고 구리 동을 밀수하는 자는 무조건 체포해서 사형시키라 이런 엄정한 칙령까지도 내렸지만은 그러나 삶을 능가하는 그 어떤 자기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생명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힘을 능가할 수는 없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이런 유머도 돌았습니다. 중국 동북 산성의 전기철도와는 북한에서 밀수에 들어간 북한에서 넘긴 동고리로 다 지었다 이런 우습게 유머도 돌아댔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오늘날 북한은
절대 도적과 큰 도적무리, 작은 도적대만 존재하는 하나의 도적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되더라도 남북의 통일이 영원할 수 있는, 힘들 수 있는 이유의 하나가 난 이것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일성 족속이 70여 년간 북한 기득권과 주민 사이에 직접 모범을 보이면서 심어놓은 만성화 습관화된 부정부패와 생계형 도적 현상, 이런 현상들이 하나하나 종화되고 없어져 나가는 과정을 분명히 걸치지 않으면 통일 문제도 요원할 수 있겠다, 더 멀어질 수 있겠다, 이런 위구심도 오늘은 가져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